육아육아 유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규찬 작가입니다. 어떻게 명절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대보름 기운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을 낭만 있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음악 아세요? 빠라라라라라라란 빠라라라라라라란 예, 맞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정말 멋진 성이 나오잖아요. 자세히 보면 사실 멋진 성은 아닌데요. 정말 인간의 이 욕심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어떤 이 욕망을 하나의 성으로 표현한 이 모습. 오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거 보시는 친구들 너무 복잡해서 나는 저거 못해 그러시는데 떨지 마시고요. 30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중간중간 잠깐 멈추시면서 쭉 이어가시면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따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막상 해보면 엄청 쉬워.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떨지 말고 지금부터 움직이는 성 그려보고 싶은 사람들 정신 차리고 한번 도전해봐요. 시작합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성의 모습을 보시면 성이 맨 밑에 보면 물고기 같은 모양 보이세요? 물고기. 자,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자, 여기 물고기 보이죠? 물고기. 근데 물고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닭다리가 달려있어요. 닭다리가. 볼까요? 여기 이렇게 닭다리 달려있죠? 이 물고기가 등 위에 뭘 짊어지고 있냐? 이렇게 성을 짊어지고 있어요. 가운데 성이 하나 있고 그 성 옆으로 튀어나온 천막이 두 개 있고 앞쪽으로 튀어나온 동그란 돔 형태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옆으로 두 개, 앞으로 세 개, 그리고 저 뒤로 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냐? 이렇게 뭐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이라든지 집이 한 채, 두 채, 그리고 뾰족한 게 두 개, 그리고 돛담배 다는 돛이 있네요. 그쵸?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그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그릴 거고요. 예, 종이 준비해주세요. 자, 책상으로 갑니다. 종이, 아니 패드도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비슷하게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예, 너무 똑같이 비슷하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려고 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맨날 우리 사람만 그리니까. 자, 먼저 종이 전체에서 물고기를 이 아래다 그릴 거고 그 위에는 성을 그릴 거고 그 위에는 집이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종이를 꽉 채워서 쓰면 안 되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써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종이에 그 생선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만큼 동그라미를 쳐서 한 요 정도 잡아요. 요게 이제 머리가 될 거야. 여기 요 정도. 여기다 이제 생선 머리를 그릴 거예요. 살짝 연필로 크기만 이렇게 동그라미 잡아놔. 자, 이게 그래야 나머지 공간에서 몸도 그리고 성도 쌓고 위에 집도 쌓죠. 예, 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자, 그러면 얼굴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짠짠. 이거 얘도 확대해 볼게요. 화면도.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뿅. 더 확대해 볼까? 뿅. 됐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쵸? 일단 저희가 스케치 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쭉쭉 그냥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냥 쭉쭉 쭉쭉 그릴 거예요. 자, 가운데 보니까 코 같은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요. 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 앞에 물고기 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 잘잘 튀어나와 있고 그 아래로 턱이 이렇게 내려와서 턱이 입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져가지고 앞으로 들어오고 그 밑으로 이렇게 턱의 동그란 모양과 그 앞부분 그리고 그 윗부분 네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빼고 가운데 요 부분은 눈 자리인가봐. 눈이 들어가는 자리가 비어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좀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어렵죠? 어려운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는 결과물 잘 나오니까 편안하게 릴렉스 자, 아까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이제 뭐 입안에 약간 어두운 부분과 눈 모양이 있어요. 일단 뭐 눈부터 그려볼까요? 자, 눈이 이렇게 따개비처럼 튀어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따개비가 밑에 붙어가지고 얘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링에 걸려있고, 저쪽 편에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자란 선들을 넣어주면 굉장히 오래되고 또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어떤 질감이랄까, 이런 표현을 좀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입 안에도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고, 아마 이게 생선의 혓바닥인 것 같아요. 생선 입 이렇게 벌려보면 혓바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혀에 어떤 가시 같은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가시가 아니고 철판을 이어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붙인 흔적들이 있네요. 그리고 물고기는 원래 이빨은 없어요. 이빨은 없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빨 없는 물고기의 잇몸을 약간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뭔가 좀 더 물고기가 나이 먹고 좀 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줬더니 제법 제법 얼굴 모양이 괜찮네. 괜찮게 나왔네. 자, 뭐 이렇게 잔선들 있죠? 이렇게 낡은 느낌, 뭔가 거치고 어디 긁힌 것 같은 잔선들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생각보다 모양이 예쁘지 않고 괴기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뭔가 이게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예쁜 것만 그려서 사실 이 그림은요, 예쁜 게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성격은 굉장히 완벽하지만 얼굴은 조금 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다 이렇게 균형이 있단 말이죠. 균형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또 이런 그림이 주는 묘미, 재미가 있고, 또 예쁜 그림을 그리면 또 예쁜 그림이 주는 그런 어떤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생선 옆에 보면 손 모양을 한 이 두꺼운, 뭐라고 해야 돼, 뭐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자, 어디 있냐, 옆에, 얼굴 옆에 붙어있죠.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 위에서 아래로 길게 덩어리가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고, 거기에 손가락 4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 물체를 이렇게 선으로만 그리면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한쪽에 연필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그어주면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이 나요. 네. 입체적이고 지저분하면서도 뭔가 질감 표현이 되죠. 자, 그 옆에 보니까 뭐 작은 동그라미에 뭐 부품도 하나 달려있고, 그 위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구분된 선에 띠도 하나 있고요. 이 띠에 보면 위에 못을 박은 자국도 좀 보이고, 그 위로는 약간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이, 파티션이 보입니다. 또 여기 이런 부분들은, 둥근 부분들은 연필로 그냥 이렇게 좀 한쪽만 문질러 주시면 또 입체적인 느낌이 나요. 이렇게 저희가 생선의 얼굴 옆에 손 모양을 한 굴뚝 같은 거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형태를 잡고 그 형태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다 보니까 또 따라 그렸을 때 뭔가 좀 느낌이 편안하죠. 예, 편안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단순한 그림들은 따라 그렸을 때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안 하면 너무 달라 보이지만, 형태 자체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좀 많이 틀려도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그림이 또 갖고 있는 하나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선의 몸뚱아리, 생선 몸에는 이제 뼈가 있고 그 뼈에 가시가 붙어 있는데, 얘는 이제 뼈 대신 도너츠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너츠의 형태를 한번 옆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너츠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란 도너츠 형태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도너츠는 그 도너츠의 뒤에 비슷한 크기의 도너츠가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도너츠는 크기가 작고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3개의 도너츠를 그렸는데 이 도너츠를 연결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도너츠 옆으로 파이프를 하나 빼주고, 다시 그 파이프가 도너츠를 뚫고 다음 도너츠까지 들어갑니다. 자, 또 파이프가 하나 뚫고 밑에 이번에는 휘어서 도너츠가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서로 묶이고 엮이고 예,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도너츠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항상 그림이라는 거는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형태로 변형하는 방식으로 해야 잘 그릴 수 있지, 처음부터 복잡한 형태를 그려버리면 망치기가 아주 좋죠. 망치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으면 그림을 끝까지 안 그려. 그러면은 차라리 끝까지라도 그려보면 나쁘면 나쁜 점이라도 배우는데 잘하면 잘한 점을 배울 수 있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면 나쁜 것도 잘한 것도 못 배워요. 그래서 그림은 차라리 애매모호하게 끝내는 것보다는 그냥 망치는 게 좋아. 그러면 그 망친 게 경험이 돼서 그 다음 그림에 굉장히 그 피드백을 많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생선봄에 도너츠 3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제 닭다리가 4개 있었잖아요. 닭발이 붙어 있었는데 그 발을 붙일 앞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이 어깨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지 않고 뭔가 이게 나무판이나 합판 같은 게 나무 껍질처럼 아니면은 무슨 비늘처럼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준 후에 끝부분에 살짝 연필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입체감도 많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턱 밑에 작은 집이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턱 밑에 작은 집이 하나 붙어 있고, 이 집은 앞쪽에는 창문이 하나 붙어 있고요, 옆쪽에는 창문이 2개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집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턱 밑에 있는 집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보니까 그리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만약 이걸 전체로 보고 그리려고 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도조차도 못하고 그냥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생선의 꼬리라든지 뭔가 위에 다리라든지 이런 게 그려지게 되면 베이스가 깔리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그림 느낌이 팍 나거든요. 자, 이제는 뭐가 붙었냐? 뒤에 꼬리가 붙었습니다. 꼬리에는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기준이 되어주는 가운데 막대기를 뽑아주고요. 자, 이 가운데 막대기 기준입니다. 그 위로 2개가 나와 있고, 1개, 2개, 그 밑으로 2개가 나와 있습니다. 1개, 2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을 끝에 연결해주면 이제 물고기 꼬리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 안에서 보니까 총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 쪼갠 후에 다시 가운데와 끝부분에 가운데를 쪼개주고, 다시 가운데와 처음 부분에 가운데를 쪼개주신 후, 위에 보면 어두운 부분들 표시된 거 있죠? 어두운 부분들의 표시를 이렇게 따라서 넣어주시면 입체감도 나고 비슷한 느낌이 됩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해보셔요. 자, 이제 성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닭다리를 달아야 되겠죠. 닭다리. 왜 튼튼한 다리를 그리지 않고 가는 닭다리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발바닥을 붙이기 전에
발바닥이 붙어있을, 발이 붙어있을 지탱해주는 가느다란 막대기를 그려줍니다. 한 개. 그리고 이 막대기에 네 개 방향으로 발을 빼주는데 선을 뽑아준 후에 얘를 세 조각으로 분리하시면 돼요. 자, 선을 뽑아주고 세 조각으로 분리하고, 선을 뽑아주고 세 조각으로 분리하고, 선을 뽑아주고 세 조각으로 분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동물의 발 모양, 닭의 발 모양 나오죠. 자, 요 뒤쪽에서도 이렇게 발 모양이 내려와서 앞쪽으로 만들고 세 조각, 뒤쪽으로 만들고 세 조각, 앞쪽으로 세 조각, 반대쪽으로 세 조각 해주면 앞다리와 뒷다리가 되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턱 밑에, 집 밑에 있는 다리는 자, 앞쪽으로 그리고 옆쪽으로 두 개를 그려주고 세 조각씩 나눠주면 이렇게 발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발을 그렸는데 도대체 이 됐다 무거운 몸을 위에 어마어마한 짐을 실은 이 몸을 이 발 4개가 지탱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그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그렸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물론 위에 이제 성을 쌓고 저희가 그 위에 집을 쌓고 굴뚝을 올리겠지만 이것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스케치를 한 거라서 진짜 제가 여러분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네요. 너무 애썼다. 그러다고 여기서 멈추진 않을 거고. 너무너무 애썼다. 자, 그러면 좀 발을 그리고 다듬은 후에 위로 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결과물이 나와. 자, 성은요, 등에 있는 가운데 있는 큰 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이야. 얘를 중심으로 앞뒤 위 아래가 다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등에 이렇게 등대처럼 큰 성을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이 성은 옆에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이게 뭐라고 하죠? 성에 뭐라고 하던데, 이런 모양도 붙어 있고요. 모양이 규칙적이진 않습니다. 불규칙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게는 안 해도 돼요. 또 뭐 앞쪽에 알 수 없는 네모의 동그란 모양도 좀 하나 붙어 있고요. 약간 무슨 웹캠처럼 감시용. 성이 또 뭐 대포도 아닌데 한쪽에 또 이렇게 그 문어나 돼지코처럼 이렇게 또 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뭐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지 뭐 연기를 뿜어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보니까 이제 둥근 물체인데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전혀 둥글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기 아까 연필선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한쪽에 넣어주면 물체가 되게 동그랗게 보여요 라고 알려드렸죠. 자, 뭐 어떻게 연필선을 넣는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뭔가 물체 한쪽에다가 좀 지저분하게 연필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둥글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다 성을 하나 올려주세요. 이것만 해도 무겁겠다, 그쵸? 자, 그러면 성의 옆에 붙어있는 가장 큰 형태인 천막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온 천막에 집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완전히 끝까지 내려오진 않고 중간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네모난 창문 6개와 동그란 창문 2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위에 네모난 창문 6개,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그 밑에 동그란 창문 2개. 창문의 모양보다는 창문의 개수를 세는 게 중요하고요. 창문의 위치나 크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창문이 골고루 들어가게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리지 않고 골고루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금방 모양이 나와요. 그 옆에 작은 천막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작은 천막이 또 있고 이 천막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연필선을 스케치하듯이 쓰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쭉쭉, 쭉쭉. 자, 그 밑에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올라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맨날 나와가지고 주인공이 와 경치 좋다 맨날 이러거든요. 만화 속에서. 자, 여기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두 사람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벌써 이제 느낌이 막 살아. 그리고 그 아래에 동그란 얼굴에 눈이 2개 박혀있는 미식축구 선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요 밑에, 여기 밑에. 여기에 눈이 2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눈이 두 개 달려있고 마치 입에 미식 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뭔가 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철사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얼굴을 조금 이렇게 어둡게 해주면 훨씬 입체감이 나겠죠. 그쵸? 둥근 물체들은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채우지 않고 약간 한쪽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둥그레 보여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좀 빠르죠? 조금 더 기다릴게요. 이제는 저 뒤쪽으로 성이 하나 있고요. 앞쪽으로 두 개의 대포가 있습니다. 이 대포가 실제 이제 대포를 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대포 쏘는 구멍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자, 앞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대포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와 받침대 선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합니다. 그 위에 동그란 대포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제가 입체감을 내기 위해서는 한쪽을 연필로 약간 이렇게 문지르라고 했죠. 한쪽을. 자, 그 뒤로 대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역시 이 대포도 뭔가 받침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를 향해서 포구가 향해 있고, 역시 동그란 물체이기 때문에 한쪽을 조금 이렇게 연필로 그어주라 그랬죠. 동그란 물체들 한쪽을 약간 이렇게 해주면 돼. 한쪽을 약간 연필로 해주면 동그래 보여요. 동그래 보여요. 이렇게 질감도 살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두 개의 대포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성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금방 진행되고 있네요. 조각들이 모이니까 멋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는 좀 허접하고 빈약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정말 이 조각 저 조각 이 퍼즐 저 퍼즐 이 성 저 대포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뭔가 진짜 작가님들의 그림 같은 그런 포스가 막 나기 시작하네요. 각각의 부분들은 그렇게 잘 그린 게 아닌데 이 부분들이 결합이 되니까 이렇게 파워를 발휘하는 거 보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요. 또 이 사물은 내가 관찰을 할 때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을 내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뒤쪽에 있는 성은 성의 몸체를 그리기 전에 위에 있는 뚜껑을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뚜껑을 먼저 그려준 후에 이 뚜껑을 아래쪽에 있는 몸통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리면 그림 그리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걸 받치고 있는 뭔가가 이제 있고요. 여기 또 뭐 너무 정확하게 딱 짜임새 있게 맞추진 않아도 돼요. 여기 삼각형 성에는 창문이 총 4개가 보이는데요. 앞쪽으로 2개의 창문과 뒤쪽으로 2개의 창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질감 표현을 위해서 혹은 둥글다는 그런 물체 표현을 위해서 약간 연필선을 지저분하게 갖다 넣어주면 좀 더 좋고요. 이렇게 이제 성을 쌓았으니까 성 위에는 집을 쌓아야 되겠죠. 그쵸? 잠시 한 2-3분 더 그리시고 집을 쌓아 보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1층 다 쌓았고요. 2층 다 쌓았습니다. 3층 쌓으면 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쵸?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집을 그리면 되는데요. 집이 어딨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대포 뒤에 있습니다. 대포 뒤에 이렇게 집에 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얘가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올려놓은 것처럼 얹어져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그리고 옆에 동그란 창문이 3개 있고요. 앞에는 네모난 창문이 하나 있고 벽에 금두가 있고요. 벽에 금두가 있고 보니까 위에 작은 굴뚝이 4개가 있어요. 작은 굴뚝이 어딨냐면 여기 하나 있고 요 옆에 연필처럼 생긴 거 하나 있고 요 옆에 하나 더 있고 그 옆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굴뚝이 4개나 있습니다.
굴뚝이 많네. 이 집에서 뭐 하는 집이지? 자, 뭐 약간 그림자도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서 뭐 그런 거 연필로 표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제일 큰 집을 저희가 올렸고, 그 집 옆으로 성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지붕이 뾰족한 성 두 개가 한 개. 이거 완전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성이네, 그쵸? 그 성 옆에는 약간 풍차나 교회 모양을 하고 있는 약간 뭐 유럽식 성이 있습니다. 역시 작은 구멍이 하나 있고 위에 조그만 성이 하나 더 올라가 있네요. 그 뒤로 다른 집의 지붕이 하나 보이는데요. 집 전체가 보이진 않고 지붕과 그 지붕에서 나온 성 두 개가 보입니다. 성의 모양이나 크기보다는 성의 개수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 크기, 위치 이런 거 좀 틀려도 하나도 안 이상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을 쭉쭉쭉 올리니까 점점 모양이 더 그럴싸해집니다. 자, 저희가 집 두 개, 성 두 개를 올렸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리면서 내 그림 되게 멋있는데? 이거 이게 되네? 이러면서 되게 막 이게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갖다 붙이니까 조립하니까 뭐가 나오네? 좀 희열이 있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이 틀려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적고, 그림 틀렸을 때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자, 그러면 돛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던 두 개의 성 옆에 돛담배 돛이 있는데요. 이 돛 위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통 같은 거, 바구니 같은 게 있고요. 그 바구니가 나름 또 거기 지붕도 있어요. 그 바구니 옆에 이렇게 꼬챙이가 있고, 꼬챙이 끝에 이제 여자가 팔을 벌린 모습을 한 인형 같은 게 꽂혀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치마를 입고 팔 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천 쪼가리들이 이렇게 묶여서 돛이 되어 있고, 이 돛을 풀릴 수 있는, 이렇게 당기면 이 돛이 펴져가지고 바람을 맞는 거죠. 끈들이 거기에 몇 개가 이렇게 얽혀 있고, 그 뒤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물이라고 하죠. 여기 돛을 만지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돛 밑에는 이렇게 사람 떨어졌을 때 받아주는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좀 이렇게 그려주고, 그 그물에 보니까 뭐 이렇게 회전하는, 돌리는 장치도 보이고, 옆에 뭐 사람같이 생긴 형체가 하나 이렇게 서 있어요. 귀신인가봐요. 약간 귀신같이 생겼어. 자, 이렇게 저희가 사람이 올라가는 이제 배의 돛을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뒤에 뭐지, 굴뚝 3개 그리면 끝이에요. 왜 밑에는 물고기가 있고 왜 밑에는 닭다리가 있냐, 이거를 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치킨하고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움직이는 성을, 그 성을 받치고 있는 걸 동물로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바꾸고 개판 만들고 이러는 거를 누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뭐 인간들이야 본인들이 일으킨 거니까 본인들이 돌려받는 거지만, 잘못을 안 했어. 잘못을 안 했는데 인간들의 이런 행동에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바로 동물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하울을 움직이는 성을, 이게 사실 하울의 욕심 덩어리죠. 하울이 갖고 싶었던 성과 대포와 집과 여러가지 이런 것들,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현재 물고기와 닭다리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물에게 굉장히 힘든 시련을 주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이 자연 생태계, 자연 환경 파괴에 대한 걸 성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밑에 물고기와 닭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굴뚝을 그리겠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일단 이 가운데 있는 집에 굴뚝이 하나 튀어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게
뿌뿌 푹푹 하면서 굴뚝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걸어다닐 때 막 굴뚝에서 연기 나오거든요. 이제 두 번째 있는 집 뒤로 꼭 우리 리코더나 플룻 이런 거 불면은 꼭지 있잖아요. 바람 넣는 것처럼. 또 굴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아까 앞에 거보다는 좀 많이 커요. 자, 마지막 한 개 굴뚝은 가운데 있는 굴뚝보다는 작은데 그 굴뚝 밑에 이제 드러나 있는 굴뚝 연기 나오는 그 관이 크죠, 그쵸?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릴게요. 자, 먼저 제일 위에 굴뚝이 있고 그 위에서 굴뚝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고 덩어리가 이 굴뚝이 쭉쭉 내려와서 밑에 그 다음 굴뚝으로 연결돼요. 자, 아직까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 굴뚝을 몸과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 블록에 굴뚝으로 연결. 형태를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왔는데 약간 동그란 원반이 있어요. 자, 원반에서 몸체로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굴뚝이 막 이렇게 여러 번 접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둥근 물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쪽에는 약간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넣어주면 물체가 둥글해 보인다고 했죠. 이거 오늘 여러분하고 이거 그리면서 얻은 제일 큰 소득이 이거 아닐까요? 예, 이렇게 물체 한쪽을 좀 이렇게 해주면 질감도 살리고 둥글해 보인다, 굉장히. 야, 어마어마한 작품이네. 야, 나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눈 하나 빼먹었네. 이 앞에 눈. 여러분, 여기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잘 보니까 여기. 자, 요거 그려주니 끝났어요, 여러분. 아, 대박. 와, 대박입니다. 와. 우리 친구도 이제 다듬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